제가 이때까지 은행이랑 증권사, 보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카드 산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삼성카드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셨고 최근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은 카드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카드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 시즌에는 확실히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드 산업이 그렇게까지 좀 긍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올해 주가 추이를 보면 삼성카드가 5% 오르고 있고 삼성화재는 34%, 우리금융지주는 9%, 한국금융지주는 2.5% 오르고 있습니다. 각기 삼성카드는 카드 산업을 대표하는 주식이고 삼성화재는 보험업이죠. 우리금융지주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여전사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신탁사, 투자자문사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은행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주죠.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가 34% 주가가 오르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는 두 번째예요. 9% 오르고 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일단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최근에 보험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주,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사, 네 번째는 증권주예요. 물론 요거는 개별 기업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개별 기업들마다 이슈가 있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리스크 노출이 별로 안 돼 있는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거든요. 소비자 금융 쪽으로 매출이 괜찮다 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는 최근에 보험주들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융주들 중에서도 금리가 오를 때 좀 수혜를 많이 보는 산업도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수혜를 많이 보는 산업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수혜를 보는 산업 같은 경우는 보험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을 때 얘네들이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보험금이 나갈 거를 대비해서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사나 캐피탈, 저축은행들처럼 부동산 PF 리스크나 해외 부동산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해외 장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금리가 높을수록 운용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금리가 높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이 은행도 있긴 하겠지만 은행 같은 경우도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보험주들은 은행들보다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합니다. 카드사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신용 공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조금 수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금리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금리가 또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소비자 지출이랑 좀 관련이 많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드를 별로 안 써요.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 얘네들이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회사채 같은 거를 많이 찍어서 자본 조달을 많이 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거는 얘네들이 좀 자본 조달하는 그 비용 자체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낮을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IPO 시장도 붐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증권주들은 그때 좀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 PF 리스크나 아니면 해외 부동산 쪽으로 자산 건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보통 금리가 높으면 안 좋습니다. 여튼 이런 차이점이 있다. 물론 각 기업들, 산업들마다 예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보편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삼성카드는 올해 5% 정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삼성카드를 지금 접근한다 그러면 배당 시즌을 염두해 두고 일단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카드 산업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의 최근 주가를 보면 최근에 8%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그래도 조금 많이 빠진 거는 아니고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카드는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 올수록 삼성카드는 좀 수급적으로 괜찮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한 8% 이상 정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그렇게까지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주가 차트를 보면 2009년도부터 주가를 한번 볼게요. 꾸준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보험주들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은행들도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당 수익률을 보고 박스권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카드는 꾸준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버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삼성카드는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적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BR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2년도에 0.8배 PBR이었던 게 2014년도에는 한 1배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0.45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10년보다. 일단 금융산업이라는 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돈을 많이 씁니다. 카드도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카드 사용액도 계속 늘어나요. 요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가 조금 죽는다 싶으면 화폐를 무진장 찍거든요. 대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굉장히 화폐를 많이 찍었었죠. 당연히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 자산 잔고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카드를 사용하는 일시불 그 자산 잔고도 올라가고 할부 금액 올라가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카드의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죠. 참고로 삼성카드의 매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판 쪽입니다. 신용 판매가 한 7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단기 대출이죠. 카드론이랑 현금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할부 리스 일반 대출이죠. 뭐 가전을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돈을 좀 할부해서 사잖아요. 거기서 좀 매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 판매. 우리가 뭐 나이키나 월마트,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하잖아요. 신용카드를 끌고 때 그 신용카드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신용을 좀 제공을 합니다. 신용 판매를 하는 거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끌었을 때 일정 비율은 발급사, 카드사들한테 수수료가 일정 부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신용카드 네트워크사라 그래서 비자랑 마스터카드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가져가죠. 여튼 신용 판매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은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카드 발급을 많이 할수록 삼성카드한테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카드의 구조적인 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거를 보면 알 텐데 삼성카드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면 요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9월 7일, 9월 8일, 11일, 19일, 20일 그리고 26일, 27일 무슨 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뭐 투자 설명서, 증권 발행 실정 보고서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많죠. 평상시도 삼성카드는 이런 좀 보고서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증권 발행 실정 보고서 8월 11일, 그리고 8월 2일, 7월 28일, 7월 27일, 7월 24일, 7월 21일. 7월 21일은 특수관계인과 내부 거래네요. 여튼 뭐 투자 설명서 이런 것들이 진짜 많죠. 한번 직접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게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뭐냐를 한번 보면 삼성카드는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 때 수신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예금 같은 거 우리가 가입을 하거나 은행 계좌에 돈을 일정 부분 넣어 놓잖아요. 은행들은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자본 조달 자체가 우리가 예금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자연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삼성카드는 이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요. 우리가 카드사에 연회비도 내고 뭐 수수료도 많이 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조금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합니다. 보면 진짜 단기 채권이에요. 1월 5일날 발행해서 1월 6일 그리고 1월 9일에서 1월 10일 이미 다 상환한 거예요. 요거는 금액도 좀 크죠. 500억, 600억, 뭐 1000억 그리고 500억, 900억 굉장히 좀 발행도 많이 하고 금액도 큽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3%, 3.3% 이자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뭐 6월 30일 사모채권으로 단기채 4.2%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회사채도 발행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채권이랑 뭐 빚을 많이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문제점이 뭐냐면 금리가 높을수록 당연히 자본 조달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미 상환한 채권도 있긴 하지만 아직 미상환한 채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보신 거는 뭐 단기채라 그래서 뭐 하루짜리 채권도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5월 24일에서 3년 뒤까지 상환을 해야 되죠. 900억 정도 금액이고 4% 금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위에도 1000억짜리 4% 그리고 이거는 4년짜리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딜레마가 생기죠. 금리가 높으면 삼성카드가 운영하는 뭐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쪽으로도 뭐 수수료랑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자본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금리가 너무 높으면 연체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뭐 워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신용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카드 써놓고 이 카드 대금을 안 갚습니다. 보통 은행이 망할 때 어떤 식으로 망하냐면 부실 채권 때문에 많이 망해요.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을 때는 예대 마진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데, 금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는다기보다는 못 갚겠죠. 그러면 금융사들이 이 부담을 전부 다 껴안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카드도 좀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또 카드 소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지만 경기 여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민감합니다. 최근에 뭐 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삼성카드한테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카드사들이 또 어려운 게, 이거는 모든 금융주들이 마찬가지인데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카드를 끌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의 일부분은 그 식당 점주가 내요. 예를 들어 뭐 식당 가서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우리는 뭐 현금으로 10,000원을 내든 카드로 10,000원을 내든 똑같지만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은 수수료로 뭐 발급사한테도 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뭐 비자랑 마스터카드와 같은 네트워크사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포스기 같은 걸 설치해주고 하는 취급사한테도 일정 부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부는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 규제 리스크가 요 카드사에도 있다라는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간편결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에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현대카드랑 협력을 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카드사의 MS 추이를 보면 현대카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카드도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카드랑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게, 삼성카드는 삼성페이가 있죠. 현대카드는 이제 애플페이가 있죠. 신한카드랑 KB카드의 MS가 떨어지는데, 요 MS를 삼성카드랑 현대카드가 조금 가져가고 있다. 요 부분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삼성카드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페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간편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최근에 쿠페이도 있고 배달의 민족 그쪽으로도 페이가 있죠. 쓱닷컴 쓱페이도 있고 뭐 당근마켓페이도 있고 뭐 롯데마트페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은 이 간편결제 시장이 카드사랑 같이 공존을 해서 협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를 그 간편결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쓰잖아요. 지금 당장은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 카드사랑 협력을 하고 있지만, 요게 간편결제 시장이 워낙 커지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애플페이 같은 경우가 현대카드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삼성페이도 원래 애플페이가 그렇게 해서 삼성페이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삼성페이가 유료화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카드사랑 벤사가 반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처럼 수수료 무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요게 완전 미래에 되면 어떻게 될지도 또 모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페이처럼 삼성페이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 삼성페이도 유료화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카드사들이 삼성페이로부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삼성페이가 뭐 마냥 수수료를 안 받고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용카드사들한테는 고객들한테 신용 판매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고객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가맹점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애플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는 가맹점이랑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한테 수수료를 부과해요. 요 말은 간편결제가 커지면 잠재적으로 카드사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삼성카드의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0억까지 올라갔어요. 요 비중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뭐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다는 건데,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삼성카드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생명이 7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 그리고 자사주가 8%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토탈 해보면 한 85% 정도 되죠. 그래서 삼성카드의 실제적인 유통량은 15% 밖에 안 된다. 시가총액이 15%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70억 정도의 공매도 잔고는 사실 따져보면 1%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공매도가 많은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유통 물량이 많으면 적은 수급으로도 좀 삼성카드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카드 덩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움직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뭐 간편결제 시장도 있고 금리가 또 너무 높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정부 규제 리스크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또 카드사들의 어려움은 심판이 좀 안 돼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카드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안 하고 대출도 많이 안 받고 있다는 거죠. YOY 증감률을 보면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에 들어간 상태예요.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위축이 찾아오고 물가가 높으면 이제 소비를 안 하겠죠.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으면 또 대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카드의 차입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카드는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ABS 쪽으로 차입도 많고 회사채가 일단 가장 많아요. 단기사채, 단기 CP 같은 경우는 빌렸다가 바로 갚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자산구조로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장기 CP 그리고 ABS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가 지금 조단위이기 때문에 보면 회사채랑 ABS는 거의 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한 4조 정도가 넘고, 1에서 2년도 한 3.6조, 그리고 2에서 3년은 한 3.4조, 3년 이상은 거의 4.6조, 굉장히 좀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또 많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괜찮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 좀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차입 금리를 보면 특히 신규 차입 금리는 굉장히 높아요. 한 4%대 정도가 나옵니다. 삼성카드는 금융사이고 단기로 돈을 많이 빌리고 그리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죠. 지금 잔고 기준 금리도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한 3%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도 1분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30일 이상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을 못 갚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충당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돈을 못 갚는 것을 대비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요거를 좀 안정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주요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를 보면 삼성카드도 올라가고 있고,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의 세부적인 실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판매 수익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죠. 고객들한테 신용 판매를 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받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메인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증가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실적이 앞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어서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카드론이랑 현금 서비스도 좀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죠. 당연히 자동차 소비도 좀 둔화되면 할부 리스 사업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카드는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판관비랑 기타 비용 같은 거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로 충당금은 계속 쌓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이 쌓고 있죠. 작년도 2분기에 930억, 그리고 작년도 3분기에 990억, 그리고 이제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1820억까지 올라왔어요. 앞으로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충당금도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이 충당금이 계속 쌓다 보면 또 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조금 은행주들이랑 저축은행, 증권사, 여전사 전부 다 마찬가지죠. 카드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좋았었던 2020년도부터 21년, 22년도까지는 실적이 계속 올라갔는데 올해는 역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랑 내후년도 아무래도 고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24년도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11% 거의 못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25년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는 40% 올라갔고 22년도도 13% 이 정도 올라갔는데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체율도 올라가고 충당금도 늘려야 되고 상각 비용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2,500원 정도의 올해 DPS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배당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한 8% 중후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금융주들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은행이랑 증권을 좀 좋게 보거든요.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외 부동산도 안 좋고 부동산 PF 리스크 있고 고금리에 대한 충당금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권주들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주들은 저는 투자라는 거는 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증권주들은 저는 그래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구조적인 어려움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